우리 마을에 류라는 사람이 살고 그 여자의 여자의 남편과 자식은 모두 날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구걸했다. 누구든 감히 주지 않으면 문 앞에 서서 욕을 퍼부었다. 마을 사람들은 붙잡힐까봐 그녀만 보면 멀리 피했다. 한 번은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할아버지는 먹을 집에 걸 없어라고 할머니는 했다. 그녀가 그래서 불쌍해 보였다. 흰 찐빵 하나를 건넸다. 그녀는 땅을 들고 얼굴이 환해지며 말했다. 아주머니 집 찐빵은 크고 하얗네요. 분명 맛과 향도 아주 좋겠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계속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눈동자는 쉴 새 없이 무슨 움직였다. 꿍꿍이를 꾸미는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그저 하지 빵을 않았다. 들고 가라고 했다. 그런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 그녀가 또 먹을 걸 대문 찾으러 밖에서 왔다. 할머니를 불렀다. 아주머니. 집에 하얀 찐빵 남아 있나요? 저한테 2개만 더 주세요. 지난번에도 이미 드렸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구걸하세요. 그러자 류는 손을 안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찐빵 향이 정말 좋네요. 아주머니 집 찐빵을 다른 먹고 찐빵은 나니 도저히 넘어가지 않아요. 할머니는 이웃들이 욕할까 한숨을 걱정했다. 쉬고 다시 빵 2개를 찐빵을 줬다. 하지만 이류라는 여자는 이틀도 정말 안 돼서 뻔뻔했다. 또 찾아왔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닭고기를 그때 삶고 밖에서 있었다. 류가 대문을 향해 소리쳤다. 냄새 좋다. 정말 맛있는 냄새네요. 아주머니, 저는 오랫동안 고기 요리를 못 먹었어요. 닭고기 조금만 주세요. 할머니는 화가 났다. 대문으로 나갔다. 그리고 크게 소리쳤다. 이류야, 왜 이렇게 뻔뻔하냐? 내 며느리가 임신 중이야. 이 닭고기는 몸보신하라고 준비한 닭고기도 거다. 국물도 모두 며느리 몫이니 내 류는 몫은 눈을 없어. 부릅뜨며 말했다. 뭐라고? 닭 한 솥을 전부 그 여자 혼자 먹는다고? 배 터져 죽는 건 안 무섭냐?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피가 거꾸로 하지만 솟았다. 말하기도 전에 류가 대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어느 집 들어왔다. 며느리가 닭 한 솥을 다 먹을 수 있겠어? 이건 하늘이 준 음식을 내가 대신 낭비하는 먹어줄 거잖아. 테니 조금 먼저 할머니는 다급히 막으며 말했다. 대체 누가 뭘 날 하려는 들여보냈다고? 거야? 류는 할머니를 무시하고 곧장 부엌으로 갔다. 그때 할아버지가 산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류가 부엌으로 부러웠다.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얼굴이 봤다. 굳으며 말했다. 이 썩은 거진 년이 어디서 감히 우리 집까지 와서 구걸해? 그러고는 괭이를 들고 류를 밖으로 쫓아냈다. 류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는 방금 빼앗은 닭다리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닭다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했다. 류는 절대 놓지 울면서 않았다. 소리쳤고 할머니는 창피해졌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닭다리를 그냥 이웃들이 주자고 보면 했다. 우리가 사람을 괴롭힌다고 할아버지는 생각할 거라고 노려보며 했다. 말했다. 저건 그냥 대체 못된 무슨 거지야. 자격으로죠? 그러고는 달려가 닭다리를 빼앗았다. 그때 송모가 소리를 듣고 남편이 방 나왔다. 안에서 나와 말했다.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류는 숙모의 하얀 얼굴을 보자 눈이 빨개지며 화를 너희 냈다. 집은 닭 한 솥이나 삶아 먹네. 조금 나눠주면 어디가 덧나? 이렇게 맛있는 닭국을 전분에 천한 계집 뱃속으로 보내다니. 쓸모없는 아이나 낳을 거라고 할아버지는 그 말을 그녀의 들었다.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치솟았다. 류의 등을 발로 걷어찼다. 당장 여기서 꺼져. 안 그러면 죽도록 맞을 류는 줄 알아. 계속 악을 쓰며 욕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마당 밖으로 류는 쫓겨났다. 밖에서도 계속 욕했다. 이 쓸모없는 년 나는 겁에 질렸다. 그때 나는 서 있기도 힘들었다. 할머니가 급히 나에게 말했다. 너는 얼른 숙모 방으로 가서 기다려. 나는 서둘러 숙모를 부축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욕하다가 아쉬운 듯 떠났다. 할머니는 숙모가 놀랄까 그래서 걱정했다. 급히 닭고기 국을 떠서 숙모 방으로 가져갔다. 도시에서 일하는 둘째 삼촌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숙모 뱃속의 그 아이였다. 아이는 온 가족의 생명이었다. 임신한 숙모는 몸이 불편했다. 몇 숟갈 먹고는 더 먹고 싶지 할머니는 않다고 했다. 남은 닭국을 우리 둘에게 나와 할아버지 나눠주셨다. 몫으로 나눴다. 온 가족이 마당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해 나는 16. 한창 고기가 당길 때였다. 나는 닭고기만 정신없이 뜯느라 할아버지가 아까워하는 줄도 그런데 몰랐다. 아주머니가 닭다리를 할아버지는 훔쳐갔다. 마당에서 담배를 할머니는 피우셨다. 할아버지가 심장이 화내다 약한 걸 몸상할까 아셨다. 걱정하셨다. 그깟 닭다리 하나예요. 그냥 주시죠. 손주를 위해 덕 쌓는다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차라리 걔한테 주지 쟤한테 주겠냐고 욕하셨다. 밖이 이미 어두워졌다. 나는 한 얼굴을 늙고 보았다. 주름진 얼굴이 우리 집 담장 위로 불쑥 얼굴은 올라왔다. 입을 쩍 벌려 웃었는데 이 아주머니와 똑같았다. 내가 미쳐 소리치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며칠 밤이나 잠을 속으로 이 아주머니를 원망하며 분을 사귀지 못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큰 솥을 걸어놓고 계셨다. 솥 안에서는 고기가 보글보글 김이 끓고 자욱하게 있었다. 피어올랐다. 할아버지는 작은 두 의자에 눈으로 대문 앉아 밖 골목만 뚫어져라 바라봤다. 무슨 꿍꿍이인지 몰랐는데 내가 오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둥아 얼른 숙제해. 오늘 밤엔 고기 먹는다.
나는 너무 기뻤다. 방에 가서 가방을 놓고 손을 씻으려는데 갑자기 담장 위로 여아주머니 머리가 불쑥 올라왔다. 아이고, 총각, 또 고기 삶아요. 냄새 참 좋네. 나도 한 점만 더 줘. 이 여아주머니 정말 개코였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응침하게 웃으셨다. 그러고는 솥에서 푹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여주머니 눈앞에서 흔들며 물었다. 고기 먹고 싶어? 여주머니는 신나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고기를 개밥그릇에 던져버렸다. 여주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걔한테 줘도 너한텐 안 줘. 할아버지는 욕을 퍼부으며 막대기를 들어 때리려 했다. 여아주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결국 담장에서 뛰어내려 주랭랑 쳤다. 며칠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 마당에서 고기를 삶았다. 문 밖에 숨어 침을 흘리며 할아버지는 바라봤다. 또 그녀를 비웃으며 사람 탈순개 같은 년이라고 욕했다. 할머니는 더는 못 참겠다며 할아버지를 저 사람과 꼭 싸우려 해요. 저 여자는 속이 아주 독해요. 우리도 조용히 살아야죠. 며느리도 손주를 낳아야 하고요. 괜히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마세요. 저녁만 보면 눈에 거슬려. 계속 애태워서 죽도록 고기 먹고 싶게 만들 거야. 우리 집 먹을 걸 훔치나 보자. 할아버지는 고집이 아주 셌다. 할머니는 한숨만 쉬고 더는 말리지 못했다. 여주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할까 봐 밖에서 서성거리며 험한 말만 몇 마디 감히 하고 마당 안으로는 그렇게 며칠이 못했다. 지나고 할아버지가 읍내로 집에는 나와 할머니, 숙모만 남았다. 할머니는 겁이 많아서 여아주머니가 와서 고기를 날이 어두워지기도 전에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셨다. 부엌에는 삶은 고기가 조금 남아있었다. 우리에게 다 먹이고 내게 여아주머니는 말했다. 냄새를 아주 잘 절대 맡아. 고기 냄새를 맡게 해선 안 돼. 이따가 와서 고기를 달라고 하면 오늘은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해. 옥수수떡만 먹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에 새겼다. 저녁을 먹고도 아직 날이 어둡지 나와 할머니는 않았다. 마당에서 숙모 약을 다렸다. 숙모는 몸이 약해서 약에 의지해 태를 보해야 했다. 약을 반쯤 다렸을 할머니가 때 화장실에 가셨다. 마당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다리는 약솥을 지키며 또 하품을 하고 하품을 머리 했다. 위에서 흐느끼는 듯한 꼬마여. 목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까지 왜 내 집은 아직 밥을 안 먹니? 나는 고개를 번쩍 눈앞에 들었다. 번뜩이는 두 눈이 여주머니의 시퍼런 눈빛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만화 속 늙은 요괴 같았다. 그때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나는 아주머니를 향해 섞어져 아주머니는 괴상하게 웃었다. 몸의 절반이 이미 담장 너머로 들어와 있었다. 내 할아버지 없는 거 알아. 어서 고기 내놔. 나는 뒷걸음질 치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 할머니. 할머니, 빨리 나와요. 루시 할망구가 제 소리를 듣더니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내 얼굴을 만지며 꼬맹아, 고기 어디 숨겼어? 말 안 하면 널 잡아먹는다. 나는 울며 말했다. 우리 집엔 고기 없어요. 채소랑 옥수수떡만 먹었어요. 루시의 눈알이 이리저리 굴러갔다. 내 입을 억지로 벌려 냄새 맡더니 좋아. 이 망할 꼬맹이가 감히 날 속여? 분명 고기 먹었잖아. 그러고는 날 밀치고 부엌으로 들이닥쳤다. 뒷간에서 나온 할머니가 셔우둥 하고 불렀다. 나는 얼른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다. 할머니. 류씨가 부엌에서 우리 고기를 찾고 있어요. 할머니는 류씨가 왔다는 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쩌자고 저 여자를 집에 들였니? 그때 류씨가 원숭이처럼 부엌에서 튀어나왔다. 할머니가 날 감싸자 류씨가 사납게 물었다. 다시. 집에 있는 고기 어디 숨겼어? 왜 안 보이지? 날 속일 생각 나. 이 꼬맹이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났다고. 할머니가 떨며 말했다. 류씨, 우리 집엔 정말 고기가 없어. 다 먹었어. 그래도 류씨는 믿지 않았다. 고개를 획 돌려 숙모 방을 바라보더니 전부 숨긴 거 아니야? 그러고는 숙모 방문을 밀어 열려 했다. 할머니는 숙모가 놀랄까 급히 달려갔다. 고기 없다니까. 계속 우리 집에서 행패 부리면 사람 부를 거야. 방 안에 숙모가 소란을 듣고 문을 열어 내다봤다. 어머니,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혹시 류씨가 왔어요? 할머니가 다급하게 방 안으로 외쳤다. 넌 신경 쓰지 마. 어서 문 닫아. 하지만 늦었다. 이 계집. 방에 고기 숨겼나 보자. 숙모는 류씨를 보자 화들짝 놀랐다. 겁에 질려 외쳤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할머니가 숙모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류씨는 이미 방에 들어간 탁자 위엔 고깃국 한 그릇이 있었고 아직 다 먹지 못한 류씨가 숙모의 뺨을 후려쳤다. 좋아, 이 계집아.
고기를 전분의 방에 숨겼구나. 그래도 류씨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숙모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왔다. 숙모는 필사적으로 배를 감쌌다. 혹시 아이에게 탈이 날까 두려워 달려들어 말리려다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졌다. 결국 류씨의 다리를 꽉 붙잡았다. 류씨, 손 좀 놔. 우리 며느리 해치지 마. 나도 달려가 류씨를 마구 때렸다. 이 늙은 욕에 류씨는 더욱 날뛰었다. 숙모를 땅에 밀쳐놓고 걷어차려 했다. 나는 숙모를 감싸며 그 발길질을 대신 맞았다. 그러자 류씨는 더욱 사납게 날뛰었다. 할머니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빨리 넷째 아저씨 불러와. 나는 눈물을 훔치며 이웃집으로 뛰어가려 했다. 그런데 류씨가 나를 꽉 붙잡아 땅에 내동댕이 치며 으르렁댔다. 이 망할 놈. 도망가면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바로 그때 물이 부글부글 끓으며 주전자가 울렸다. 숙모의 약탕이 펄펄 끓고 있었다. 류씨가 약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음흉한 표정을 지었다. 이 계집, 내 고기를 숨겨 약도 못 먹게 해주지. 그러고는 발로 약탕기를 걷어찼다. 우리 모두 얼어붙었다. 뜨거운 약물이 바닥에 튀며 김을 품었다. 바닥은 순식간에 엉망이 됐다. 류씨는 넋이 나간 우리 가족을 보며 통쾌하다는 듯 크게 웃었다. 할머니는 분해서 울며 바닥을 내리쳤다. 류씨, 이 천벌받을 인간아. 그때 이웃 넷째 아저씨가 소란을 듣고 담 위로 올라와 외쳤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넷째 아저씨는 사냥꾼이었다. 덩치도 크고 힘도 셌다. 류씨는 그를 보자 황급히 손을 고개도 안 돌리고 대문 밖으로 달아났다. 넷째 아저씨는 마당의 참상을 보고 서둘러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류씨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 할머니는 간신히 일어나 숙모를 살폈다. 숙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 손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숙모가 떨며 말했다. 어머니, 제 배가... 그날 밤 숙모는 크게 놀란 데다 류씨에게 심하게 시달린 탓에 하마터면 아이를 잃을 뻔했다. 할아버지는 밤새 읍에서 달려오셨다. 침대에 쓰러진 숙모를 보셨다. 입술까지 새하였다. 내가 둘째 삼촌한테 뭐라 말하겠냐? 할아버지는 화가 나 날 걷어찼다. 저 미친 노파, 내가 가만 안 둬. 할아버지는 장작칼을 찾으러 나섰다. 하지만 밤새 길을 달려온 배고프고 지친 데다 화까지 겹쳐 두 걸음도 못 가 주저앉으셨다. 그러곤 피를 왈칵 토하셨다. 할머니가 황급히 부축하셨다. 약을 먹이고 한참 뒤에야 깨어났다. 둘째한테 전화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붙잡았다. 그런 말 마요. 둘째가 알면 류씨 목숨부터 빼앗으려 들 거예요. 미친 노파 하나 때문에 그럴 순 없어요. 넷째 삼촌도 옆에서 말렸다. 이 일은 둘째한테 알리지 마세요. 앞으로 일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계속 듣지 둘째한테 않았다. 전화하라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밤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오직 둘째 삼촌만 기다리셨다. 할머니도 별 수 없었다. 가게에 가서 둘째 삼촌에게 전화했다. 둘째 삼촌은 자초지종을 듣자 화가 치밀어 도시에서 바로 달려왔다. 문에 들어서자 숙모 이름부터 불렀다. 투투는요? 투투는 괜찮아요? 할머니는 삼촌을 보자 눈물이 모자는 다 괜찮아. 삼촌은 할머니와 숙모방에 들어갔다.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삼촌을 달래며 괜찮다고 류씨에게 했다. 복수하러 가지 말라고 했다. 그때 할아버지도 침대에 둘째 누워 삼촌의 아명을 불렀다. 당장 이리 와. 삼촌은 눈물을 닦고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온몸을 떨며 둘째 삼촌을 가리켰다. 류씨가 우리 집안을 짓밟았다. 내 형은 일찍 죽었고 이 집안 기둥은 이제 너뿐이다. 난 이분을 못 참겠다. 아버지는 몸부터 추스르세요. 그년 혼줄 안 내면 안 돌아옵니다. 할머니가 듣자 황급히 삼촌을 막았다. 얼주야, 내 아버지 말 듣지 류씨 마라. 때문에 네가 엮이면 안 돼. 투투도 곧 아이를 낳자니 바보짓다. 정 안 되면 이사 가자. 할아버지는 눈을 목청껏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이 집에서 네가 나설 차례냐. 둘째 삼촌도 전혀 듣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몇 마디 대꾸하더니 장작간에서 쇠막대기를 꺼냈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류씨의 집이 어디냐? 네가 길 안내해. 나도 그냥 벼르고 있었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삼촌은 이 마을에서 자랐고 친형제 같은 친구가 둘 있었다. 삼촌은 그 둘도 불러 류씨 집으로 갔다. 류씨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어디 묘지에서 훔쳐왔는지 바닥엔 훔친 재물이 널려 있었다. 둘째 삼촌이 대문을 걷어찼다. 류씨가 눈을 뜨자 건장한 남자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깜짝 놀라 외쳤다. 뭐 하는 짓이야? 둘째 삼촌이 이를 갈며 욕했다.
구걸도 집을 봐가면서 해야지.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려? 오늘 넌 죽었어. 류씨의 안색이 확 변했다. 둘째 삼촌을 알아본 듯했다. 너 양영감네 둘째냐? 나도 사람이 많으니 용기가 생겨 가리켰다. 둘째 삼촌 바로 저 여자예요. 요괴 같은 년이에요. 류씨는 집으로 달아났다. 둘째 삼촌 일행이 바로 류씨를 바닥에 눌러 마구 두들겨 팼다. 류씨는 머리를 감싸고 목청껏 외쳤다. 사람 살려. 사람 팬다. 노인네 잡는다. 둘째 삼촌은 그 말을 치밀었다. 이 망할 년이 그러곤 주먹질을 더 세게 했다. 이러다 정말 류씨가 죽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류씨는 입이 맞으면서도 악을 썼다. 예송이야. 그래, 오늘 날 죽여봐. 날 못 죽이면 언젠가 내 마누라 배를 갈라서 안에 무슨 잡종이 들었나 볼 테다. 둘째 삼촌의 눈이 순식간에 등 뒤에 차고 있던 쇠몽둥이를 꺼냈다. 그대로 류씨 아줌마의 다리를 내리쳤다. 내 앞에서 계속 헛소리하면 가슴 찢어지는 비명을 들었다. 그 다리는 이미 한쪽으로 꺾여 형체를 잃었다. 부러진 것 같았다. 그때 밖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빽빽하게 듣고 몰려왔다. 할머니도 급히 달려오셨다. 무서워서 할머니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만 때려. 제발 멈춰. 할머니가 목숨 걸고 말렸지만 둘째 삼촌은 듣지 않았다. 누군가 군중 속에서 소리쳤다. 사람 잡겠다. 빨리 이장님을 불러와. 곧 이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왔다. 마을에서 이장은 아주 신망이 높았다. 말하면 그대로라. 아무도 거역하지 못했다. 여기서 누가 소란을 피운 거야? 이장이 한마디 외쳤다. 둘째 삼촌의 친구 둘은 바로 손을 멈췄다. 급히 삼촌을 붙잡아 말렸다. 류씨 아줌마는 얼굴이 피투성이었다.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다. 나를 때렸어요. 이 많은 사람이 늙은 나 하나를 괴롭혀요. 나 이제 못 살겠어요. 이장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장은 류씨 아줌마 앞으로 다가갔다. 눈살을 찌푸렸다. 둘째 삼촌 친구가 말했다. 류씨가 사람을 괴롭힌 거라고요. 하마터면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장은 눈을 부릅떴다. 너희 둘은 무슨 일이든 그만하고 집에 가서 농사나 지어. 두 사람은 풀이 죽어 마당을 떠났다. 둘째 삼촌은 이장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었다. 할머니는 이장에게 다가가 좋게 말했다. 이 류씨가 먼저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우리 쳤습니다. 둘째는 성격이 다혈질이라 공평하게 하려던 이장님까지 겁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땅바닥에서 뒹구는 류씨를 바라봤다. 한참 생각에 잠겼다. 오늘 다행히 사람 목숨은 잃지 않았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따지지 않겠다. 다시 소란 피우면 경찰서로 끌고 갈 거다. 마을에서 쫓겨날 줄 알아. 마친 이장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마당을 나갔다. 마을 사람들도 흥이 식어 곧 모두 흩어졌다. 류씨는 얻은 것 하나 없이 불구가 된 다리를 끌고 방으로 돌아가려 할머니가 했다. 류씨를 불러 세웠다. 당신은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우리 와서 행패를 부렸지. 당신을 때린 걸로 이제 끝내자.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류씨는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할머니 얼굴을 빤히 보며 비웃듯 말했다. 참 웃기는 소리네. 오늘 너희가 내 다리 하나를 부러뜨렸어. 내가 너희 가족 전부 목숨으로 갚게 할 거야. 할머니는 잠시 굳어 류씨가 문을 닫는 걸 바라봤다. 그 말은 돌처럼 마음에 걸렸다. 우리에게